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교의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핵 공격 잠수정이라며 공개한 김군옥함 생각나시죠? 사실상 전문가들은 김정은이가 공개한 핵 공격 전문 잠수함은 귀괴하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귀괴한 잠수함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으며 김정은이가 자랑하는 10개 이상의 핵 SLBM 발사 가능하다라며 공개한 그 잠수함은 한마디로 깡통. 오히려 그 잠수함이 자망을 하면 바닷속에 뭐가 된다? 땅크 소리, 트랙터 소리. 워낙 소리가 크게 날 것이며, 또한 전문가들은 그 잠수함이 바다에 들어가서 작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완전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김정은의 핵 공격 잠수함 뭐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오죽 답답하고 다급하면 이런 깡통들을 계속해서 공개하겠습니까? 자, 김정은이가 탑승한 스텔스 기능 최신형 호위함, 알고 보니 30년 넘은 고물, 외신이 폭로를 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 공개한 최신형 호위함이 실제로는 30년 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사용하던 중고 호위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철에 가까운 근함을 사 들여 작동 여부가 불분명한 스텔스 기능과 각종 무기를 탑재한 것입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1일 김정은이 신형 호위함에 탑승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경비함 661호로 소개된 이 신형 호위함은 화살 2형으로 추정되는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함정의 길이가 77m에 달하는 이 압록급, 그러니까 압록강 할 때 압록급 호위함으로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듯 선박 옆면이 아랫부분과 일체형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들은 이런 특징을 근거로 북한이 최신형 전투함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소리 VOA가 최근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에 게시된 661호의 정보를 살펴본 결과 건조된 지 30년이 넘은 구형 군함을 들여와 개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661호는 1992년 12월 크라스니 빔펠함으로 국제사회에 처음 등록이 됐으며 한 달 뒤인 1993년 1월부터 헤트만 베이다 함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1월 이름과 선적이 각각 661호와 북한으로 등록되고 이때부터 등록 소유주도 북한 해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자료에는 선박의 고유 식별번호인 IMO 번호를 토대로 한 선박의 이름과 선적 국가, 소유주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정보는 모두 선적 국가가 IMO에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게시하게 됩니다. 결국 북한의 661호의 등록 정보는 국제해사기구 IMO가 제공한 주체가 북한이라는 의미인데,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 661호의 민감한 정보를 그대로
국제기구에 보고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서서 안보 문제 전문 웹사이트인 글로벌 시큐리티는 우크라이나 해군이 최초 크리박급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헤트만 베이다함 혹은 빔펠함을 건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군함은 건조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2003년 북한에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시큐리티가 이런 내용을 공개할 때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보유하던 군함을 구매한 것으로만 알려졌는데 VOA 미국의 소리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선박이 최근 공개된 661호로 재탄생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종합하면 1990년대 초 우크라이나 해군이 만들고 이후 러시아로 소유권이 넘어간 크리박급 함정을 북한이 2000년대 초에 다시 들여와 약 20년 만인 올해 최신형 호위함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북한이 건조된 지 30년이 넘은 구형 군함을 재활용했다는 건 해군 함정을 건조할 만한 기술을 갖추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건조할 수 있는 군함이 소형 경비정에 한정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소형 경비정을 만든 경험이 있겠지만 이번에 발견된 군함은 소형 경비정보단보다 훨씬 더 정교한 기술이 요구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베넷 연구원은 호위함 크기의 군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전력과 물이 제대로 공급되는지, 무기고에 보관된 탄약이 제대로 무기로 전달되는지 등에 대한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런 지식과 기술이 없는 북한은 수십 년 된 낡은 고물 선박을 들여와 개조한 뒤 이를 최신형 호위함으로 소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새 호위함의 출처가 러시아로 확인되면서 이런 사례가 앞으로 더 나올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2006년 채택한 결의 171호를 통해 러시아를 비롯한 유엔 회원국이 장갑차와 탱크, 군함 등을 북한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661호의 괴상한 무기체계에 대해 자유아시아 방송도 소상하게 전했지요. 1960년대에 만든 155mm 포, 또한 만든 지 20년이 넘는 이 군함의 레이더, 또 말도 안 되는 순항미사일 발사대라며 말도 안 되는 순항미사일 발사대, 나아가 그 661호함에 장착되어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군사적 장비와 또 장치들은 낡을 대로 낡은 60년대 쓰던 것들을 그대로 새 것이라고 쓴 것이며 도저히 스텔스 기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짜 스텔스 호위함이다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얼마나 소상하게 밝혔습니까?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북한군 중에서 가장 열악한 것은 공군이죠. 공군도 한 30년, 40년 된 전투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해군도 만만치가 않죠. 다 대부분 30년, 40년 된 고물들을 북한 해군이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3월 달부터 진행했던 한미연합훈련에 북한의 육해공군이 쑥대밭이 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한미 연합 훈련을 할 때마다 북한군 전력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의 내부 WTR 소식통의 전원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